북부가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전투기의 스텔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하자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완벽한 스텔드는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텔드 전투기의 등장으로 전투기 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지만 스텔드가 아니면서도 속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왜곡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대로 속이면서 산다면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LA 타임즈의 차이너즈 스텔스 오어 온터 US 라는 제목의 사설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여 스텔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스텔드가 힘들듯이 역시 중국의 스텔드 전쟁도 이미 모두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생각하기에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몇 명의 군인들이 작전을 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작전을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데 왜 이기기 위한 작전을 짜며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병법의 초학에는 더불어 싸울 자는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아는 것 곧 지피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싸워라 이런 말이죠. 어쨌든 중국군 출판부는 1998년에 얼리스트릭티드 오어페어 무제한 전쟁 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2명의 영관급 장교가 쓴 것으로 영문판도 나와 있고 미국에서는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국에게 이기기 위하여 무기체계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다른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비밀 회원들이라면 초보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첫째, 경제전쟁, 은행 시스템 / 주식시장의 토대를 허물고 타락시킴. 둘째, 마약전쟁, 불법 약물을 다량으로 유입시켜 사회의 조직망을 공격. 셋째, 심리 / 미디어 전쟁, 적의 의지를 걷기 위해 현실과 실상을 조작. 넷째, 국제법 전쟁, 다국적 또는 국제기구를 이용한 적의 행동을 제약. 다섯째, 자원전쟁, 기묘한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장악. 여섯째, 생태학적 전쟁,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들을 만들어냄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 2명의 영관급 장교가 쓴 책에는 마약상, 알카에다 등의 테러단체, 잠복되어 있는 해커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하면서 저런 양상의 범죄자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적은 내부로부터 붕괴시켜라 이런 식상한 문구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기체계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공격하여 미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혼란, 즉 알카에다도 노리는 것.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펜타곤 공격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네트워크의 핵심에 대한 공격과 일반 사회안보 시스템의 파괴로 시위, 데모, 폭동의 유발 또는 교통, 통신 시스템의 파괴, 매스미디어의 마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 상태로서 적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난 후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의 이른바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상상하에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군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공격의 양상은 그 기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중국이 행하는 무차별적인 자원야욕, 미국 내 기업 스파이, 이것은 한국에도 해당이 되네요. 석유 자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탐욕, 비정상적인 폭력적 반일 시위, 최근 중국군 장성의 핵전 발언, 중국 내 빈번히 일어나는 폭발 사건,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에 대한 반대, 이라크 전쟁의 국제적 반대 연대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징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야 물론 상대방의 공격을 알고 있으니 방어법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전쟁은 우리가 친중의 양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방송들이 그런 진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기술 전쟁은 이것이 실제 중요한 것인데 얼마 전에도 기술 유출 문제로 인해 기술 유출 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정약의 파당들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여 기술 유출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빨리 압박을 제거하고 관련 법들을 제정하여야 하고, 자원전쟁은 미국과 협력하여 중동을 안정시키고 장래의 자원 분쟁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시스템, 네트워크 문제는 대테러법을 제정하고 범죄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국제법 문제는 정약의 방편으로 쉽게 활용이 되므로 국제법의 연구를 통해 비논리적인 논리들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미궁에 빠뜨리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군사력이 법을 말하게 되니 이 점을 인식하여 군사력을 필히 증강하고, 대략 이런 식이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문제는 이것은 매우 말하기 힘든 것으로서 국제정약을 넘어서는 세력에 대한 것이므로 소생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생략.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국이 저런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행하여 최종 시기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가진 것은 결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긴밀하게 하여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국제정약을 넘어서는 세력의 압박이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미국을 지키면서, 미국을 지키면 한국은 자연적으로 지켜지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고토회복책과 부국강병책을 지속 실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첨하여 말한다면, 지금 적의 공격만을 보니까 적의 약점은 보이지 않는데, 만일 그런 일방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다면 군사 매니어의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히 지피지기를 하는 적의 약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공격을 하고 있지요. 더불어 싸울 자를 알고, 또 그 적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고,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안다면 우리는 100번 싸우고 1000번을 싸운다 해도 그 적을 싸울 때마다 패배시킬 것입니다. 쉽지요.